낭만적 사랑, 세상의 사람들 사이의 신비한 연결, 궁극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묶인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유대이지요. 가장 직접적인 유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가 말했다. 연애하는 여인들, 로렌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신비를 없애는 대신에 사랑에는 무엇이며 사랑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면서 사랑을 명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우리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순진하게도 우리는 사랑의 이해를 방해하는 지배적인 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사랑을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개인이 집중된 특별한 열정이 아니라 두루 널리 사랑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이다. 이런 생각은 칭찬할 만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또 다른 장애물은 사랑을 특정 형태의 흠모나 욕망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연인을 자신의 애정을 돌려주는 주제가 아니라 대상으로 취급한다. 이런 생각은 모든 형태의 개인적인 사랑, 일종의 모성애나 형제사랑, 우정에 두루 적용된다. 낭만적인 사랑은 특정 형태의 사랑으로서 어머니와 아이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에는 부적절하거나 맞지 않으며 우정과도 다르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미혼의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청춘이나 미혼이나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 속으로 빠지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역시 본질적이지 않다. 낭만적인 사랑은 가족애와 세 가지 특징에서 구분된다. 낭만적인 사랑은 아무리 억제되고 정숙되고 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분과 동기에 있어서 성적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신데렐라와 채틀리 부인이라는 예외적인 사례는 없지는 않지만 낭만적인 사랑은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어울리는 감정이다. 무엇보다도 낭만적인 사랑의 본질적인 구조는 낭만적인 사랑은 그런 성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기대고 즐기고 또 매개체이자 언어, 정정, 조여, 내용으로 이용한다. 무엇보다도 낭만적인 사랑은 성적으로 끌림의 영감과 환희와 함께 시작이 된다.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성적인 매력을 육체적인 패티시즘이나 우리가 흔히 매력과 혼동하는 할리우드식 매력까지 섞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육체적이며 성적인 욕망은 체화된 존재로서 우리를 서로 잡는다. 종종 정신적인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개변론자들의 신비를 거슬렸다. 주체의 역사에서 신학자들은 완전히 지어진 이성화된 사랑관념을 세우기 위해서 투쟁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선호하고 우정을 표미해왔듯이 성도 표미해왔다. 성은 육체적인 충동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동이기도 하다. 또한 성은 자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혼의 일부이기도 하다. 진정한 자기 정체성은 사회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명예, 성공, 지위 이상이다. 우리는 사회가 부여하는 이런 요소들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니체는 육체는 실제인 양 대담무쌍하게 행동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육체는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인 의학적인 이유로 첫날 밤이 없는 연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식가의 취향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듯이 낭만적인 감정은 원질적으로 성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라고 바흐는 말했다. 낭만적인 사랑이 지닌 두 번째 본질적인 특성은 사랑에서 개별적인 선택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점에서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특별한 것이라 우리는 다소 거려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경우에만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세계의 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낭만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낯선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간과 자발성에 대한 아주 독특한 느낌을 인정한다. 종류의 결혼이 일어나는 사회나 결혼을 규정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기대의 프레임 안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에서 선택의 여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낭만적인 사랑이 발생할 여지도 아주 적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랑 형태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교정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족 질서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린다. 모성애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발생한다. 그러나 아이는 9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어머니 몸 안에 잉태되어 있었으며 또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는 또 모성애의 소유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을 찾거나 또는 낭만적인 사랑이 여기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찾는다. 우리는 가족적인 관행은 부인할 수 없는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새롭지 않기 때문에 낭만적인 사랑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적대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종종 무시되거나 거부되어 온 낭만적인 사랑의 세 번째 구조는 강한 평등주의적인 형식이다. 여기서 평등주의란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두 개인 사이의 평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종종 거대한 수평화 장치라고 말한다. 사랑은 강력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끌어내리고 아래 위에 깔린 것을 수용 가능한 소위로 끌어올린다. 낭만적인 사랑은 평등을 요구할 뿐 아니라 프랑스 낭만주의자 스탕달이 이야기하듯이 평등을 창조하기도 한다. 이 평등은 완벽한 왕자의 배필이 되는 부엌대기 신데렐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정원사의 오두막집을 찾아가는 채털리 기부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그들에게 낭만적인 사랑은 원래 기적의 감정이었지만 의식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가장 널리 대중화된다. 낭만적인 사랑은 계급차별에 맞서는 음모이자 해독제이다. 하얼리퀸 로맨스의 주인공은 기적일 수 있지만 낭만적인 사랑 자체는 확실히 부르주아적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낭만적인 사랑은 흔히 여성을 정석적인 역할에 묶어두는 반평등주의적인 감정으로 비판을 받는다. 마초 남성들은 낭만적인 사랑을 권리로 주장해왔으나 성적 자살에서 조지 길더가 다소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주장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불법적인 행동이거나 잔인한 행동이라고 주장해왔다. 나는 이런 주장이 낭만적인 사랑의 본성에 대한 모욕이자 오해라고 주장하고 싶다. 대개의 사랑관계에서 평등은 복잡한 문제다. 오해를 쓴 구조를 빌어서 말하자면 특정 시간에 한 연인은 다른 연인보다도 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낭만적인 사랑이 평등을 요구한다는 주장은 양성 사이에 중대한 부정의와 제도화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사생활에 대한 급진적인 개념화를 전제한다. 사생활에서 공적인 차원은 이어되고 개인적인 선택은 결정적이며 평등은 두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들의 우선 구조가 결정하지 않는다. 낭만적인 사랑은 그 기원이 귀족적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인 감정이다. 어떤 경우에도 낭만적인 사랑은 이를테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거나 국가가 복종적인 국민을 사랑하거나 파티의 애호가가 파티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느 일방의 지배와 권위가 정리한 사랑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무리 개별적이라 해도 평등하지 않다. 연애는 평등에 쏟아지지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난 후에 부엌대기로 남아있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낭만적인 사랑과 여타 개인적인 사랑의 차이를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낭만적인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왜 그토록 칭송받는 강력한 감정인지 설명해 준다. 연애의 성은 폭발적이다. 연애의 성은 금지되거나 오용되거나 거부당할 때는 특히 폭발적이다. 사랑의 평등주의는 동등한 목과 지위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보장한다. 이는 시기와 원한을 일으킬 비옥한 토양을 만들 뿐 아니라 다양한 요구와 기대와 희생 사이에서 끝없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랑의 드라마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드라마는 자활성의 결과이다. 사랑은 선언 없이 급작스럽게 종종 부적절하게 심지어 비참하게 일어난다. 사랑은 우리의 평범한 시민적인 일상과 기묘할 만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 적대적이까지 한 감정이다. 사랑은 우리의 허영, 오만, 고집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대결과 불확실성에 능한 감정이다. 그러나 자율성이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갑작스럽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결코 사랑의 피해자가 아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 우리의 허영, 우리의 성취, 우리의 권노, 우리의 비극이나 희극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본질적으로 결정이거나 결정의 연속이다. 그 결정이 아무리 힘들고 또 우리를 제멋대로 강타하는 것일지처럼 보일지라도 낭만적인 사랑은 본질적으로 결정이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가? 아직 우리는 사랑의 정의에 근접하지도 않았다. 아직 우리는 사랑의 참으로 중요한 염려와 동반자 관계와 연민과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사랑에 필요한 시간과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 우리는 사랑을 사랑이게 하는 것, 즉 섹스와 우정과 동료와 염려와 동거와 이익의 공유, 그리고 사랑에서 흔히 찾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과 구별되는 사랑, 고유 특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을 사랑이게 하는 결정적인 본질적인 특성이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특별한 관념, 우리 자신을 타인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 인생에서 낭만적인 사랑이 맡고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역할은 13살 된 내 친구딸이 최근에 보인 반응에 압축되어 있다. 내 친구딸은 자기네 반 남자 한 명이랑 데이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민은 아니에요. 그 애는 친구예요. 그 대답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짓는 감정과 판단의 구조물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 같다. 나는 이 어린 이론가의 이름을 따라 이것을 백희의 공리라고 부르겠다. 백희의 공리는 우리가 사랑과 우정과 친근함과 심지어 결혼까지 모두 하나의 부드러운 주관에 쑤셔 넣는 게 얼마나 순진한 일인지 보여준다. 백희의 공리는 우리가 기존의 확립된 관계의 보존과 지식과 편안함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교정하게 되는 감정에 얼마나 기이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감정은 다른 모든 애정과는 극적으로 다른 사랑의 형태이다. 다른 문화들 헌전강의에서 성교의 간섭은 엄격하게 전수된다. 확실히 이것은 행위 간섭이라기보다는 언어 간섭이다. 소녀는 소녀가 자신에게 오해를 보여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사모아인들은 낭만적인 사랑 얘기를 들으면 비웃는다. 사모아인들은 서로 오래 떨어져 지내는 아내나 정부에게 정제를 지키는 것을 비웃으며 한 사랑이 다른 사랑을 곧바로 치유한다고 믿는다. 열정적인 사랑 노래를 만들거나 화려하고 긴 연애 편지를 쓰거나 언어적인 고해를 할 때 달과 별과 바다를 끌어들이는 것은 사모아인들의 사랑 행위가 우리의 사랑 행위가 표면적으로 아주 흡사하다는 인성을 주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일부 일처지의 배타성, 질투, 흔들림 없는 충실성의 관념과 결합된 낭만적인 사랑 등 우리 서구 문화에 나타나는 낭만적인 사랑은 사모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한 사람에 대한 열정적인 애착, 또 오래 지속되며 또 실망스러운 일들에 부딪혀도 계속되지만 다른 관계들은 배제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애착을 사모아인들에게서 찾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결혼은 상대적인 부지위 부부의 기술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장치로 여겨진다. 사모인들의 경우에 정략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성의 감정의 억제와 그것을 세밀하게 특화시키는 경향은 부족하지만 결혼의 행복을 다른 버팀목으로 보강할 수는 있다. 마그리트 사모아에서 어른적인 다른 문화들 사랑과 자연스러운 건 배고픔이나 상호전, 성의 충동이나 식욕 같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이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정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맥락이나 규칙을 결정하는 데 져야 할 책임의 정도로 인정할 수 없다. 반면에 이런 주장을 과장되게 펼치면서 우리들만이 낭만적인 사랑을 믿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확실히 고전 시대도 이를테면은 소포클레스, 또 겐지야기 솔로몬의 노래 타지마할 전설에서도 또 낭만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은 존재했다. 그러나 연애가 모든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집착, 이곳에 사는 선남 선녀와 결혼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모조리 포괄할 정도로 그 개념을 넓히는 것은 중요한 구분을 지워버리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시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특별한 사랑의 조건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서양의 과거 역사와 타 문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연인들의 사례는 모두 특별히 운이 좋은 조건에서 찾을 수가 있다. 왕족과 귀족들에게서만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연이라는 사치스러운 개념뿐만이 아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만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치를 부릴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평범한 능력이 5,000년의 역사와 극히 이례적으로 좋은 사회 환경이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주의가 또 지닌 자유와 안락함과 상대적인 여유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바로 이런 개인성 선택의 자유, 여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감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며 관계에서 우리보다 덜 배려하고 덜 동정적이며 덜 섬세하고 덜 부드럽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성적으로 덜 흥분하고 덜 만족하기 때문도 아니다. 근대 서구적인 삶에서 자의식적으로 가장 낭만적이었던 시대 중에 하나인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는 사랑을 섹스의 대체물 같은 것으로 이용했다. 빅토리아 시대 문화는 연애에 기초한 결혼을 찬양하고 장려했지만 악명롭게도 기혼 부부가 함께 선을 즐기라는 생각은 비난했다. 예의 바르게 사랑하는 아내는 눈을 감고 영국을 생각하라라는 조언을 들었다. 정략. 모든 사회에는 이런 성격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회에는 허용되는 상황과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기준하는 규칙과 간행이 있다. 낭만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하나는 사생활의 존재와 그 중요성이다. 오늘날 사실상 모든 사회에는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낭만적인 사랑의 또 다른 본질적인 요소는 평등이다. 평등이다. 일본 역사에서 낭만적인 사랑이 번성했던 유일한 공간은 토카와타 막부의 부세화였다. 춘하로 일컬어지는 일본 고전 예술에서 서로 그렇게 풍성하게 그린 사람들은 기혼자들이 아니라 대개 상인과 창녀였다. 영리한 막부가 부유하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상인 계층을 정치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우키요에는 계급적인 일본 사회에서 잘 교육받은 여성들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로브스터들이 탄생했다. 여기서는 자유가 전제되었으며 평등이 보다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다. 이는 사랑 없는 결혼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등이었다. 우리는 성적인 불평등이 반드시 양성간에서 젠더 구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이 존재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 관계 역시 균형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서 동성애는 당연히 낭만적이지 않았다. 성인 남성과 젊은이의 관계가 동성애의 표현적인 관계였다. 이들이 맡는 역할도 달랐고 이들이 느끼는 감정 또한 달랐다. 성인 남성은 멘토였다. 그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젊은이는 성인 남성에게 감사하도록 기대되었지만 완전히 홀딱 빠지도록 기대되진 않았다. 인류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인간들 사이의 차이가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 대 문화 횡단적인 유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문화의 문제이고 무엇이 생물학이나 인간 조건의 산물인가가 논쟁의 화두이다. 낭만적인 사랑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모든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의 특성은 존재한다. 이런 특성은 성의 중요성과 한 상대가 다른 상대보다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선호도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의 속성은 매우 특수하게 만들어졌으며 특히 적은 수의 사회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 연애가 있는 우리 사회가 연애가 없는 사회보다 낫다는 도덕적인 결론을 끌어내지 않으려면 우리의 발병품이 비록 행복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사회의 조화나 안정에 기여한다고 찬사를 늘어놓기 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대다수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의 낭만적인 환상을 사회적인 혼란과
무책임을 일으키는 근원이자 수많은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이혼율과 엄청난 수의 미혼녀들이 양산된 배경에 이런 낭만적인 사랑의 환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나이 든 여성들은 특별히 민감하거나 책임감이 있지 않은 문화에서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느낀다. 결과 우리 사회는 낭만적일 뿐만 아니라 또 파편화되어 있고 역고의 자질을 겪고 있으며 고독한 문화인 것 같다. 이런 비판에 답할 수 있는 낭만적인 사랑을 재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열정에 겸손해야 할 것이다.